성립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초기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였습니다. 점점 세력을 넓히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중무장 보병이 되어서 로마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도 권리를 달라라는 이제 평민권을 신장하게 되는데요. 어느덧 로마는 왕정을 벗어나서 공화정이 되어 갑니다. 공화정이란 것은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부 형태를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로마를 다스렸을까요?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집정관 마음대로는 할 수 없었고요. 원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허락을 받고 의결을 거쳐서 정치를 집행하는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은 집정관과 원로원이 함께 하는 통치. 오늘날 우리와 비교해 보면은 집정관은 대통령에 해당되고요. 원로원은 국회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귀족들만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였는데 중무장 보병이 된 시민들이 로마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공헌을 했으니까 나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달라. 그래서 귀족 공화정이 이제 점점 무너지고 결국에는 시민들의 법원 호민관 그리고 평민회가 개설되면서 결국은 귀족과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표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귀족과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로마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에니 전쟁이란 카르타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카르타고와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와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이 두 나라가 싸웠습니다. 3차례에 걸친 피나는 전쟁 결과 결국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지중해 주변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많은 물자를 가져오고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장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로마는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주변에 있는 식민지는 로마에 막대한 물량을 제공해야 되고 거기에는 농산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값싼 농산물이 로마로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농사를 짓던 가난한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의 농산물은 도저히 제값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넓어진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농장을 확대했습니다. 결과 소작농들은 모두 몰락하고 자영농들은 모두 몰락하고 결과 로마에 살고 있던 소시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는 라티푼디움이라는 그러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땅을 귀족에게 팔고 결국 그래서 자영농민들이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귀족들은 소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영화와 이런 놀이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로마는 병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개혁 정치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크라쿠스의 개혁입니다. 크라쿠스 형제는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귀족으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이 자영농들이 옛날처럼 열심히 농사짓고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귀족들은 자기의 토지를 자영농에게 나눠주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크라쿠스 형제는 암살되고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로마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로마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복전쟁을 계속하였는데요. 그 중에 카이사르, 시제라고 부르죠.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게 되는 배경에는 삼두정치라는 혼란스러운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 3명의 대표자가 나와서 로마를 통치하는 그런 삼두정치가 펼쳐지는데요. 결국 카이사르가 모든 2명을 물리치고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카이사르 또한 자기 부하인 브루투스에게 암살되고 또다시 제2차 삼두정치가 펼쳐지는데요. 그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새로운 제국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이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치고 로마를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권력을 원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주면서 모든 권력을 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제정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200년간 평화의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이야기를, 로마도 결국 2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바로 등장한 사람들이 군인 황제였습니다. 군인 황제는 자기가 힘만 있으면은 적을 물리치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시 어떻게 해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혼란에 빠진 로마를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하지만 그리스도교를 공인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지만 결국 로마는 분리가 되고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리가 되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란 이름으로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발전된 문화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정치 형태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의 문화,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